예, 앞에서는 그 북한의 그 김여정의 그 담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쩔쩔매고 우왕좌왕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 미국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6.25 전쟁 때 사실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을 죽지 않게 만든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개입을 안 했으면은 참 그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정말 생기자마자 2년 만에 없어졌을 겁니다. 예, 지금도 그 미국의 어떤 입장이 대한민국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를 북한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미국이라고 했는데 김여정의 담화가 8월 1일 날 나왔죠. 그 담화를 전후해서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북한 체제를 정말로 더욱 그 목을 조르는 그런 행동과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관한 뉴스를 미국의 특히 북한 정책을 보기 위해서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을 보시면은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 김여정의 담화 앞뒤로 해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정말 그 세게 내려누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을 납포하고 그 납포한 선박을 완전히 미국이 이제 차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뺏은 거예요. 그런 그 미국 법원의 조치도 나왔고 그리고 미국 그 국회의원들 또는 외교관들 그런 사람들이 대북 정책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인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과거에 그냥 핵만 없애는데 그 급에서 핵을 뺐는데 그 급에서 인권 그 요소를 개입을 안 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과거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뭐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통째로 무시해도 돼. 다 무시해버려. 그리고 군사훈련을 지금 강행을 해야 되고 지금 이미 개시한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지자체들 뭐 인천시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 북한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뭔지 아니? 너네들 그 그림 갖다 전시하면 큰일 나. 그거는 전시하면 안 되는 그림들이야. 그리고 그것을 그 우리 정부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허락한 거야? 한국 정부 거기에 대해서 쩔쩔매면서 궁색한 답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제가 그 전번 주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퇴임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더 넓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그 좀 이 정신적으로 노쇠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이런 자동차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도 이제 요새 큰 트럭이 많이 다니는데 미국 가보면은 미국의 그 물동량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트럭입니다. 트럭이 제일 그 물동량이 많아요. 근데 저런 그 무지막지하게 큰 트럭들이 있는데 저거를 미국 사람들이 18 휠러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퀴가 18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18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나중에 보시고 그 타이어 개수를 세보면은 18개인데 엄청나게 큰 트럭이죠. 저거 트럭 공장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옛날에 저거 몰고 다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또 야단이 난 거예요. 대통령이 언제 뭘 저걸 몰고 다닌 적이 있냐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지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거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간다면 부통령이 이제 되는데 부통령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 들었죠. 바로 7월 28일 저녁에 더 넥스트 뉴스 네트워크라고 이것도 유튜브 방송인데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방송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뭐 저거는 간이 여론조사죠. Do you think Joe Biden will serve out his term?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기의 임기를 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첫 번째 4년이겠죠. 그런데 7만 2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예요. 아니요, 4년 못할 것 같아요가 97%. 미국 국민들 97%가 바이든이 임기를 못 바칠 것이라고. 물론 저것은 과학적인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래도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마이크 허커비라는 이 사람은 그 아칸소 주지사 출신의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입니다. 트럼프하고 같이 후보로 경선을 하다가 이제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아칸소주 주지사였고, 그리고 또 목사님입니다. 저 사람의 그 허커비라는 분의 딸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그 대변인을 한 적도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카말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목 보세요. What to expect from President Kamala Harris.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예, 저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거냐? 바로 그러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 관둔다는 그런 얘기죠. 이코노미스트하고 유튜브 UGOV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18세에서 29세 유권자 젊은 사람들이 미국도 민주당이 많죠. 예, 좀 사회주의적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45%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비호감을 표시했고 36%만이 호감을 표시했다. 이게 앞으로 미국 정치가 어떻게 갈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1970년대 이후 가장 인기 없는 부통령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라는 이런 거. 그리고 조 바이든의 최대의 실수로 밝혀지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뽑았는데 바이든 그때 대통령 후보가 아주 심플했습니다. 남자면 안 된다. 여자라 해야 된다. 그리고 백인종이면 안 된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를 갖다 놨는데 지금 참 그 황당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건 오늘 아침 제가 그 본 미국 신문인데 이포크 타임스인데 오늘 투표를 하면은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죠. 상원 3분의 1, 하원 전체를 뽑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220대 212로 민주당이 지금 우위,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인데 오늘 투표를 하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다라는 뭐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여정이가 협박을 해도 대한민국 군은 한미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그 훈련은 실제로 하는 날도 있지만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군 관계자 사실상 훈련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뭐 훈련이 이미 시작된 거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라카마라는 그 신임 육군 대장이 한국군 사령관으로 왔죠. 저 사람은 그 전공 분야가 게릴라 전쟁론입니다. 게릴라 전쟁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분석가들 중에서는 그 라카메라 대장이 한국에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북한의 그 게릴라 전쟁에 저는 뭐 북한이 벌일 수 있는 몇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장 위협적인 것이 하나가 북한의 게릴라 전쟁이라고 보는데 거기 전문가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왔고 지금 이번에 첫 번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국무부 산하 방송인데 매일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죠. 8월 3일 대북 제재 위반을 한 그 배를 미국이 지금 한 척 붙들어 두고 있었는데 그 배를 완전히 몰수하기로 북한의 유조선 한 척을 잡고 있었는데 완전히 몰수하기로 최종 판결을 그 7월 30일 날 내렸다라는 것을 이제 8월 3일자 방송에 나왔습니다. 커리저스호라는 그 고물입니다. 그 사진 보면은 뭐 녹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배인데 그런 배를 캄보디아에 억류하고 있다가 저 억류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다 되는 얘기입니다.
유엔에서 그 규정한 그런 제재, 유엔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체포를 했던, 납포를 했던 그런 북한의 화물선인데 그 화물선을 결국은 이제 완전히 처리하기로 했다. 뭐 팔아버리는 겁니다. 저거 말고 옛날에 한 2, 3년 전에 그 와이즈 어네스토라는 배를 아예 미국이 몇천 킬로를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석탄 운반 화물선인데 그것을 끌고 갔다가 완전히 고물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300만 달러인가를 받았는데 그 돈을 오토 원비호 부모님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 비슷한 사건이 이번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커리저소호라는 북한의 그 고물 유조선을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내린 것이 미국의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 돼 있습니다. U.S. District Court, 디스트릭트 코트가 이제 지방법원이죠.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뉴욕의 그 남부 지방법원에서 이제 몰수를 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국제 그 규제가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했던 그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다시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그 8월 4일 날 뉴스예요. 그 로버트 갈루치라든가 크리스토퍼 힐 이 사람들 뭐 우리한테 아주 이름이 그 생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외교관들이고 저 사람들이 대북 핵협상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로버트 갈루치 같은 사람은 1994년에 북한하고 그 1차 핵협상을 그 타결졌던 성공적으로 타결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때 우리가 그 타결의 그 급에서 인권 문제 같은 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 저거를 말이죠. 풀었으면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와 같은 상태의 북한과 미국은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김여정 너희들이 정치하는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핵뿐이 문제가 아니야. 인권 문제, 너희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라는 얘기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권 논의가 당연하다. 김정은한테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체제를 와해시키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인권 유린의 기반 위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 정권인데 저거를 어떻게 그 인권을 해결한 다음에 미국하고 얘기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인권 문제를 뭐 물론 이제 그 미국 민주당 정권은 공화당보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항상 더 좀 강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거에 인권을 빼고 맺었던 약속들은 잘못된 것이야. 후회해. 앞으로 미국은 북한하고 어떤 거래에 있어서도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은 뭐 훈련을 연기시키느냐 뭐 하느냐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견해가 다르고 청와대에서는 뭐 없다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예. 미국 방송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남남 갈등조차도 의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확고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겠다. 군사훈련 계속하겠다. 원래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그 원래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제대로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훈련 규모가 대규모로 축소됐죠. 뭐 핑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훈련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이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연합훈련에도 걸림돌 되지 않아. 이미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훈련한다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하지만은 북한이 통신선 연결했다고 관계가 좋아진 거 없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 4월 27일 날 남한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거르면서 말이지 뭐 그거 했다고 그래서 관계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착각 현상을 일으켰던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 뭐 군사 전문가들 다 뭐 우리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 북한이 계속 비난하지만은 그러고 우리가 훈련을 하더라도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어. 남북 북미 관계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미국 사람들이 지금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국제 정치고 국내 정치고 반드시 필요한 게 채찍과 사탕입니다. 채찍과 사탕. 저기 독일어로도 원래 돼 있는데 바이체 운트 쭈코브로트. 채찍과 사탕, 엿과 채찍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그 동안에 사탕만 있고 채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데 이제 미국은 채찍 써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브루스 베넷이라는 그 뭐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북한의 비난은 매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 사람 외에도 마크 토콜러라는 뭐 우리나라의 그 부대사로 있다가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코리아 이코노믹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경제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인데 거기에 그 이 부소장으로 있는 마크 토콜러라는 사람이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그거 찬성한 적이 있었냐? 수십 년 동안 반대해 왔고, 그리고 한국은 계속 훈련을 했고, 그런데 정작 북한이 뭐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그거 했다라고 그래서 안 나온 적은 없지. 외교에 나설 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달에 훈련이 재개된 데에도 남북 관계, 이건 뭐 신문을 제가 이제 그대로 썼더니 북미 관계라고 그랬는데 저는 미북 관계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하는 것이죠. 이미 훈련은 시작되었고 이제 만약 한국 정부가 이거 관둔다 그러면 하다가 관두는 것이 됩니다. 하다가 훈련 관두는 꼴이 될 텐데 그런 일이 뭐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이 훈련할 때마다 예비군들이 많이 동원이 되죠. 특히 그 옛날 그 예비역 장군들이 가서 이제 조언도 하고 뭐 그 후배들 훈련하는 거 이제 뭐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그 고위장성이 예비역 고위장성이 지금 이미 뭐 시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부 논란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훈련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 지금 한국군이 그러고 있다.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정부에서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훈련의 중도 포기 사태로 봐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엔에서 이 그 대북 제재를 앞으로도 쉬지 않고 할 것이야. 그리고 북한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 그냥 와서 대화를 시작해. 앞에 무슨 이 조건 걸지 말고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김 대사가 그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은 네가 나오는데 뭘 해주면 나온다라는 그 조건을 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특정 조건을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말할 테니까 이거 줘라고 미리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권 조건을 주면은 대화하는 뭐 만나면은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돈 주면 만나줄게 이런 것들 그걸 단절시키겠다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장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일부 대북 제재 조정이 필요하다. 쟤네들 말한 그 대화의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에서 경인일보라는 신문사가 북한의 그림을 전시하는 그런 그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거를 시비 걸었습니다. 거기에 북한의 그 만수대 창작사라는 모르겠어요. 그 그림도 회사가 그리는지 하여간 뭐 북한 화가들 어용 화가들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림 그려서 외국에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림 그려서 외국에 파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돼 있고 거기 그림이
다른 나라에 와서 전시되는 것도 대북제재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조선화에 거장해가지고 북한 그림 전시회를 그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저기에 바로 그 유엔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그 뭐 미술 그림 그리는 회사 소속 화가들의 그림이 여기 나와 있다. 너 이거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라고 지금 한국에 시비 걸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만수대 창작사에서 나온 그림들 그 그림은 팔아도 안 되고 그리고 미국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 가서 그 만수대 창작사 가서 그림 사와도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시회를 하는데 이거 모르고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야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신문사 개최자인 신문사에서는 뭐 통일부가 뭐 괜찮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통일부한테 물어본 모양이에요. 우리는 문제 없다고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또 통일부에서 그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걸 한 회사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정부는 문제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북 제재 관련 저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저거 말이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장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 회사하고 거래하지 마라. 이거는 북한에 핵폭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야. 그런데 어느 회사가 그 회사랑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그 모르고 했더라도 그 회사는 미국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러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참 뭐 회사 하나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잘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그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뭐 하여간 이번 주 뭐 이런 그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뉴스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세게 먹고 나라를 위해서 좀 다시 마음을 잡을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뭐 남북 관계, 미중 관계 이런 국제 문제들 계속 이슈가 나오는 대로 선별해서 말씀을 또 전달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